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량 셋업에서의 스프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트랙에서 차를 빠르게 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양한 물리량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에너지의 관점에서 서술을 해보려 합니다. 이 차가 내연기관으로서 연료를 태워서 구동계를 통해 바퀴를 회전시킬 수 있는 그 총 에너지를 실제 에너지 토탈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토탈이라는 이 에너지를 순전히 우리가 이 차의 병진운동, 하나의 점입자로서 오로지 앞뒤로 움직이는 이 병진운동, 그 운동 에너지로 100% 바꿀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차를 빠르게 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방법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부터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데, 이 에너지 손실을 에너지 로스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 로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병진 운동 시킬 수 있는 이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딱 원하는 움직임이죠. 이 운동 에너지를 에너지 키네마틱, KI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토탈은 이 에너지 로스와 에너지 키네마틱을 합한 이 양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 로스를 최소화해야, 즉 정해진 에너지 토탈에서, 그래야 이 에너지 키네마틱, 이 우리가 원하는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이때 우리는 이 차량을 가장 빠르게 탈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에너지 손실, 이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서스펜션 셋업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스프링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사실 점입자가 아니고 하나의 강체, 리지드 바디라고 이전 차고 조정 편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강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 차량이 회전하려고 하는 그 회전 에너지입니다. 즉 이것은, 이 회전 에너지는 에너지 로스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에너지 로스 중에, 이 로스들 중에 에너지 로테이션은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어쩌면 이 에너지 키네마틱의 극대화 또는 에너지 로스 최소화의 핵심 요소일 수 있고, 차량 움직임에 매우 큰 리스크 팩터도 됩니다. 에너지 로테이션, 이 친구는 차량의 이런 움직임, 피칭도 포함하고 또 이런 움직임, 롤링도 포함합니다. 이 피칭과 롤링에 의해서 이런 요잉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이런 최악의 에너지 손실, 즉 스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스핀이 발생할 때 이 에너지 로테이션이 극대화되면서 또 에너지 로스가 극대화되고, 이 에너지 키네마틱은 최소화되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이 피칭과 롤링을 1차적으로 발생 혹은 제한시키는 요소가 바로 이 네 바퀴에 각각에 달려있는 서스펜션이고, 그 중에도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을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배치시켜서 에너지 로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프론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서스펜션과 스프링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스프링이 눌리고 펴지면서 차 중심선상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차량이 좌우로 기우는 롤링이 발생하는데, 적절한 롤링은 차량의 선회에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코너링 성능이 나오게 되지만, 스프링을 약하게 써서 롤링이 과도한 경우에는 차량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필요한 타이밍에 타이어 그립이 저하되어서 부적절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스프링이 너무 강해서 필요한 롤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도 차량의 선회 능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롤링의 경우에는 서스펜션 스프링 외에도 이런 스테빌라이저가 차량의 롤링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의 역할을 합니다. 롤링과 더불어서 피칭이 차량의 밸런스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피칭 또한 사진상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무게중심은 시소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RR 차량인 포르쉐 GT3 RS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GT3 RS는 뒤가 더 무거운 차량이므로 A보다는 B의 길이가 더 깁니다. 프론트 스프링을 약하게 쓰는 경우에, 다른 말로 스프링 상수를 낮게 쓰는 경우, 동일 하중의 프론트 스프링 압축량이 많아지게 되고, 제동의 경우에 프론트 노즈 다이브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리어는 그 비율대로 스프링은 펴지게 되고 뒷바퀴가 많이 뜨게 되죠. 리어 스프링을 약하게 쓰면 드랍량이 많아져서 뒷바퀴 뜨는 양이 다소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리어 스프링을 강하게 쓰면 드랍량이 줄어서 뒷바퀴 뜨는 양이 조금 더 많아지긴 하지만, 리어 스프링의 강성 문제보다는 프론트의 노즈 다이브에 의해서 뒷그립 소실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 약간의 롤에도 진입 오버스티어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프론트 스프링을 강하게 쓰는 경우에 과도하게 강하면 프론트로 원하는 하중을 주기 위해 진입 모션이 굼떠지거나 진입 언더스티어가 심해질 것이고, 적절하게 강한 프론트 스프링은 프론트 노즈 다이브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뒷타이어가 뜨는 양도 적게 만들면서 진입 오버스티어가 감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제가속에는 뒤 스프링이 강한 경우 뒤가 주저앉는 양이 적기 때문에 프론트는 적게 뜨고, 그래서 탈출 언더스티어가 적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뒤 스프링이 약한 경우 뒤가 많이 눌려서 앞바퀴의 그립이 상대적으로 더 저하되고 탈출 언더스티어가 심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차량의 앞뒤 무게 배분에 비례해서 앞과 뒤의 스프링 상수를 결정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공도주행 위주의 양산차에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셋업일지 모르겠지만 레이스 셋업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트랙 주행에서 하이그립 타이어를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G값이 높아지면 서스펜션과 스프링의 움직임 변화폭이 커지는 데다가 브레이크에 의한 어떤 그런 G값 상승은 가속대 후방으로 쏠리는 G값 대비 월등히 높은데, 만약에 GT3 RS 같은 프론트가 가벼운 차량에 프론트 스프링을 약하게 사용하게 되면 제동 시에 무거운 리어가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공중에 붕 떠서 광속 스핀을 이렇게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차량의 무게 배분뿐만 아니라 이런 한계치에 가까운 주행의 특징과 차량의 출력까지 잘 반영하고 롤링과 어떤 그런 피칭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스프링 셋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프링은 어떤 스프링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일정 이상 상수의 레이스 스프링을 생각한다면 단일 상수의 일자형 리니어 스프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피치와 직경이 일정한 스프링 변화량을 예측 가능하고 변형과 내구성에 유리한 일자형 스프링이 좋다고 봅니다. 공도주행에서는 항아리형, 콘 형태 등의 2개 이상의 스프링 상수가 혼재된 프로그레시브 타입의 스프링이 승차감에서 유리하지만 이런 형태의 스프링은 미세한 스프링 압축량에도 차량의 거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계 주행 시에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은 어떻게 장착하고 어떻게 차고를 맞출 것이며 프리로드는 무엇이고 또 드랍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일체형 서스펜션에 리니어 스프링을 장착할 때 차고 조정의 용이성과 강한 스프링에 의한 초반 충격의 완화를 위해서 상수가 낮은 텐더 스프링을 함께 장착합니다. GT3 RS에 들어가 있는 올린즈 TTX 서스펜션의 경우에 전장 조절이 안 되는 차고 조절식 서스펜션이고 이때는 스프링의 프리로드는 0으로 설정합니다. 스프링 프리로드라 함은 스프링 쇼크 업소버 조립체를 차량에 장착하기 전에 미리 스프링을 압축해 두는 양을 말하는데 차고 조절식 서스펜션의 경우에 스프링에 프리로드를 부여하는 것은 곧 원치 않는 차고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제로로 두는 것이고 사실상 이 정도 강한 스프링을 장착하는 경우에 스프링의 프리로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랍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용어인데 차를 띄웠을 때 바퀴가 떨어지는 양 또는 차를 뉴트럴하게 내려놓았을 때 스프링이 눌리는 양을 말합니다. 드랍이 많을수록 다양한 노면 상황에서의 그립에 유리하지만 스프링을 강하게 쓰는 양에 비례하여 드랍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드랍 양보다는 스프링 상수와 차고의 의미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드랍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스터 S에 들어가는 BC 레이싱 서스펜션의 경우에 왼쪽 서스펜션 2개의 통 하단부에 나사산 있는 것 보이시죠? 이것이 전장 조절이 되는 서스펜션입니다. 스프링 하단의 스타퍼를 이용하여 스프링 프리로드를 원하는 만큼 부여하고 쇼크 업소버 통을 돌려서 차고를 잡는 타입의 서스펜션이고 어차피 충분히 강한 스프링을 사용하는 이상 사실 이 경우에도 프리로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스프링의 초반 반응을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5mm가량의 프리로드 부여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셋업에서의 스프링 선택의 기준과 효과 그리고 장착에 관한 부분까지 오늘 다루었고 다음 편에서 댐핑 조절, 컴프레션과 리바운드 설정을 통한 스프링과 댐퍼 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